반갑습니다. 준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너네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것도 그냥 길거리에서 대놓고 흉기로. 근데 더 이상한 건 이거야. 그 피해자 이미 경찰에 신고도 했고 보호 조치도 받고 있었어.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해자는 관리 대상이었고 피해자는 보호 대상이었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이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시간은 2026년 3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아침 출근 시간에 한 여성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어. 근데 그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서 차를 가로막아. 그리고 운전석의 유리를 깨고 흉기를 들고 공격을 시작해. 이건 우발적인 상황이 아니야. 이미 준비된 행동이지. 이 남자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어. 그리고 피해자랑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아니야. 과거에 인연이었고 사실혼 관계까지 갔던 사이야.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사이였다는 거지.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 전자발찌 찬 사람이라면 이미 위험하다고 판단이 된 사람이잖아. 그럼 더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피해자는 이미 위험하다고 느껴서 직접 경찰까지 찾아간 사람이야. 근데 이 둘은 같은 공간에서 만나고 결국 한 명이 죽는다. 이게 말이 돼? 아까 얘기했지. 이 둘 그냥 모르는 사이 아니라고. 연인이었고 사실혼 관계까지 갔던 사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헤어졌다 이게 아니라 같이 살고 같이 생활하고 서로 일상을 다 알고 있던 관계가 끝난 거지.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시작해서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사실혼 관계로 이어졌어. 근데 이 관계가 깨지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이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별 이후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야. 가해자는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피해자의 주변을 계속 맴돌기 시작해. 근데 이걸 생각해봐. 사실혼까지 갔던 사이면 그냥 연락 끊는다고 끝나는 관계는 아니야. 뭐 서로 집도 알고 있고 생활 패턴도 알고 출근 시간도 알고 사실상 생활을 공유했던 사람이잖아. 그럼 이걸 끊어내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어쨌든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연락을 시도하고 주변을 맴도는 행동을 반복하기 시작해. 여기서부터 스토킹의 단계가 시작된 거지.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엔 이게 범죄인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냥 계속 연락이 온다, 집 근처에 있다, 우연히 마주친다. 이 정도면 그냥 처음엔 집착처럼 보일 수 있거든. 근데 이게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얘기야.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가해자가 단순히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넘어갔다는 거야. 이게 범죄로 바뀌는 지점이지.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 정도 상황이면 너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어? 집 근처 계속 맴돌고 연락 계속 오고 어디 있는지 계속 알고 있는 사람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거야.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미 무서운 상황 아니야?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별 이후에 집착이 시작됐고 스토킹으로 이어졌다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이건 그냥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이제 진짜 위험한 상황으로 바뀌는 순간이지. 시간은 2025년 5월. 가해자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흉기를 들고 위협해. 이건 명확한 사실이야. 단순한 말다툼이나 우연한 충돌이 아니라 흉기를 들고 접근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야.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것, 피해자를 직접 찾아갔다는 것. 이건 우발이 아니라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행동에 이어졌다는 거지.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흉기를 들고 찾아간다? 이건 그냥 화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야. 이미 해칠 수도 있다는 상황까지 간 거거든. 이 정도면 그냥 위험한 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야. 이 사건 이후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해자에게는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법적으로 거리두기 조치가 시작이 된 거지.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 흉기까지 들고 위협한 사람이 접근 금지 하나로 멈출까? 솔직히 이건 그냥 종이 한 장 붙인 느낌이야. 이 시점에서 이미 나온 신호들은 흉기를 사용했고 직접 찾아갔고 관계에 집착을 하고
스토킹이 지속되고, 이건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계속 연속된 위험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정말 뭐 혹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 수준이 아니라 이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 결국 피해자는 2026년 1월 20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전화로 신고한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말해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가서 지금 내가 위험하다 이걸 설명한 거야. 이때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이건 그냥 시계가 아니라 위험할 때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호가 가는 장치야. 그러니까 이건 이미 혹시 모를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됐다는 거지.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사람이 경찰서까지 직접 찾아간다. 이건 진짜 무서웠다는 거야. 그냥 찝찝한 정도면 여기까지 오지 않지. 나 지금 진짜 위험하다.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움직인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이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의 차량에서 이상한 장치 하나가 발견돼. 위치 추적으로 의심되는 장치. 이건 의미가 단순하지 않아. 누군가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계속 알고 싶어 했다는 거야. 자,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 차에 누가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놨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상황이면 평소처럼 생활이 가능하겠어? 출근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계속 너무 무섭고 신경이 쓰일 거야. 혹시 지금 날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지. 자, 여기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면 흉기로 위협을 당했고 스토킹은 계속되고 있고 위치 추적 정황까지 나왔어. 피해자는 직접 경찰에 찾아가서 도움 요청을 했고 보호 장치까지 받은 상태야. 이 정도면 이미 위험 신호가 아니라 위험이 확정된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아. 이 정도 상황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차에서 발견된 위치 추적 장치는 이건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니야. 연락이 오면 끊을 수는 있지. 차단하면 끝나. 근데 위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상대가 알고 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그리고 이게 무서운 이유는 이 사람은 이미 집도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 생활 패턴도 알고 있고 출근 시간도 알고 있는 상태야. 여기서 하나 더 붙는 거지. 지금 너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 이거는 도망칠 수 없는 상황 아니야? 이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상대를 통제하려는 단계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장치가 발견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은 혹시 그럴 수가 있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시간이 한 달이 지나 2026년 2월 스토킹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신고도 반복이 되고 있었지. 그리고 2월 27일 경찰 내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라는 지휘가 내려져. 이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위험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지. 자, 이건 이 상태로 두면 위험하다. 이걸 공식적으로 판단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다음 단계는 뭐야? 잡아야지. 체포를 해야지. 근데 이게 실제 구속으로 이어지지가 않아. 이게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흉기 위협 있었지. 스토킹 반복됐지. 위치 추적 정황까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까지 나왔는데 잡히지 않는다? 이건 단순히 놓친 게 아니라 결정적인 타이밍이 지나간 거야. 자, 이 시점에 이 사람이 만약에 구속됐다면 그날 아침 그 길에서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물론 이거는 뭐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 근데 가능성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막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걸 지나간 사건이 된 거지. 그리고 어쨌든 그 사이에 시간은 계속 흘러. 그 사람은 그대로 있고 상황도 그대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시점에서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접근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스마트워치. 이 기능 존재는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사건 당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지.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시스템이 고장난 것도 아니고 없는 기능도 아니야. 쓸 수 있었는데 그대로 쓰이지 않은 상태였던 거지. 자, 그럼 질문이 하나 남아. 왜 이 기능은 적용되지 않았을까? 이 기능이 적용됐으면 가해자가 접근하는 순간 위치가 바로 공유되고 경찰 대응이 더 빨라졌을 수도 있어. 하지만 스마트워치의 알림 기능이 꺼져 있는 상태였어. 물론 이게 켜져 있다고 확정적으로 결과를 바꿨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상황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는 하지. 자,
흉기 위협이 있었고 스토킹 반복됐고 구속 필요 판단까지 나왔고 그리고 스마트워치의 기능은 적용되지 않았고 어쨌든 이 정도면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막을 수 있는 조건들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야? 하나씩 보면 작은 선택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게 다 이어지면 결국 결과는 달라지는 거지. 어쨌든 결국 그날 아침이 찾아와. 2026년 3월 14일. 시간은 출근 시간대. 피해자는 평소처럼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어. 가해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이 언제 나오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나와 있었어.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던 거야. 이건 마주친 게 아니야. 찾아온 거야. 그리고 그 순간이 온 거지. 가해자가 차를 몰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그리고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아. 도망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리고 그 다음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그리고 유리창을 깨고 흉기를 들고 공격을 해. 이건 순간적인 충돌이 아니야.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실행한 행동이지. 그리고 그 순간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눌러. 살려달라는 신호를 보낸 거지. 경찰에 긴급 호출이 들어가. 근데 그 사이 시간은 멈춰주지 않지. 현장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간 거야. 이게 정말 잔인한 게 뭐냐면 신고는 됐는데 그 시간 안에 막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결국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게 돼. 그 상황 이후 신고는 바로 접수되게 돼.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신고와 피해자가 보낸 긴급 신호. 경찰은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지. 그리고 가해자는 도주해.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기 시작한 거야. 여기서 또 하나 확인된 사실이 있어. 가해자는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어내. 이건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추적을 피하려고 한 행동이지. 그러니까 이건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라 도주까지 포함된 상황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 경찰이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1시간 만에 가해자를 검거해. 시간만 보면 굉장히 빠른 대응이야. 실제로 도주를 오래 이어가지 못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 남는 게 있어. 잡는 건 빨랐지만 막는 건 하지 못했다. 정말 이상하지 않아?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빠르게 움직여. 근데 그 전에 있던 사건들, 흉기로 위협이 있었고 스토킹이 반복됐고 직접 신고도 있었고 구속 필요 판단까지 있었어. 그 시간에는 왜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건 단순히 늦었다가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시간들이 결국 결과를 만든 거 아니야? 그리고 가해자의 차량 안에서는 또 다른 정황들이 확인돼. 검거 이후 가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 안에서 몇 가지 물건들이 확인돼. 흉기, 장갑, 그리고 약물. 하나씩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 근데 이걸 다 같이 놓고 보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지. 자, 흉기, 현장에서 사용됐고, 장갑,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준비로 볼 수 있어. 약물, 사건 전날 정신과 약 처방을 받은 상태였고 차량 안에서 발견됐어.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었다는 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상태인 거지. 이 사건, 길에서 갑자기 싸우다가 벌어진 게 아니야. 시간을 맞춰 기다리고 있었고 차량을 이용해서 접근했고 흉기를 준비했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했지. 이 정도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저지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미 마음 먹고 움직인 거지.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 이 사건의 성격이 확실해져. 이건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와 여러 단계의 과정이 쌓여서 결국 그날 아침으로 이어진 사건이지. 여기까지 온 흐름 한번 정리해보자. 이 사건 그날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야. 이미 흉기를 들고 위협한 사건이 있었고 스토킹은 계속 이어졌고 피해자는 직접 경찰을 찾아가서 위험하다고 말했고 위치 추적 정황까지 나왔고 접근 금지 조치도 내려졌고 심지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까지 내려졌었지. 그리고 접근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기능도 있었는데 적용되지 않았고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확인된 사실이야. 이 정도 상황이면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이 과연 몇 번이었을까?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어. 근데 그 타이밍들 전부 지나갔지. 그리고 그날 아침에는 가해자는 기다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당했어. 신고는 들어갔고 경찰은 움직였고 범인은 잡혔어. 근데 결과는 바뀌지 않았어. 막을 수 있는 요소는 다 있었는데 막히지 않았던 거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사건일까? 아니면 방법은 있었는데 그게 이어지지 않은 걸까? 오늘의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의 이야기로 돌아올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